태형건설이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며 발생한 우발 채무액 2조 5천억 원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입니다. 750조 원 은행권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을 분석하는 엑슬리서치입니다. 무리한 부동산 PF 대출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총 우발 채무 2조 5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태형건설은 1조 6천억 원의 자구계획만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채권단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와 한국 부동산이 정상화하기 위해 왜 태형건설 같은 부실 기업을 끊어내야 하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아파트가 하락하는 이유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의 변화 추이 지표입니다. 2020년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가 상승했던 2021년 8월부터 아파트 거래량은 급속도로 감소했고 아파트 가격은 최대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장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2023년 8월부터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현재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경기도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경색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례 보금자리론을 시행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으로 인해 국고채 10년물 금리 또한 하락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반으로 떨어지고 2023년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급증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이후 시장금리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조기 소진 등으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급기야 시공능력 16위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지표는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주요 부채 등을 분석한 차트입니다. 2021년 말 부동산 버블이 가장 심했던 시기 한국은행 기준 주택시장의 시가총액이 6,534조 원이었으며 이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합한 시가총액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 노출액 규모 중 가계 및 기업대출 총액은 2,566조 원입니다. 부동산 시장 위험 노출액이 채권 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질 경우 한국 자산 시장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가계 여신은 위험 노출액 전체의 49%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1,267조 원입니다. 2024년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자금 경색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 여력은 급속도로 냉각되어 주거용 부동산 매도 압력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부동산 금융 가계 대출 위험 노출액 중 부동산 담보대출은 700조 원 이상이며 부동산 개인 보증액 역시 350조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 위험 노출액 중 부동산업 대출액은
19조 원이며 더욱이 2022년 10월 이후 1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PF 대출 위험 노출액은 2022년 말 현재 173조 원이며 2023년 말 현재 200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단계 중 가장 큰 위험은 첫 번째 단계인 브릿지론 단계에서의 본 PF 미전환 리스크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위험도가 커지며 15% 가까운 고금리의 레버리지로 매입한 토지의 이자만 납부하며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태형건설이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며 발생한 우발 채무액 2조 5천억 원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나 캐피탈사, 보험사, 제2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은 부실 채권이 돼 금융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지도 모릅니다. 태형건설이 무성의한 자구안으로 버틴다면 태형을 끊어내야 한국경제와 한국부동산이 정상화됩니다. 태형건설은 무리한 부동산 PF 사업 확장으로 부채 비율이 500% 가까이나 되는 부실 기업입니다. 태형은 결국 더 이상 자금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기업 신용 등급이 부실 등급까지 강등된 상황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형 측이 채권단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형건설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은 태형 인더스트리라는 화학 관련 자회사 매각대금과 폐기물 관련 자회사인 에코비트 매각대금, 그리고 골프 관련 자회사인 블루원과 다른 자회사 매각대금 총액인 1조 6천억 원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 우발 채무액인 2조 5천억 원에서 9천억 원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동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티기와 배째라식 행태에 채권단은 거듭되는 추가 자구안을 재촉하지만 태형이 끝까지 벼랑 끝 전술을 고집한다면 채권단은 태형을 법정 관리에 들어가도록 해 국민 혈세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형 측에 시간을 주며 추가 자구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채권단 회의에서 태형건설의 지주회사인 TY홀딩스에 지분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하기 전 윤세용 회장은 사제 출연 언급 없이 태형의 부도는 국민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며 협박까지 했던 실정입니다. 부동산 PF의 이익은 회장 일가 손에 넘기고 부동산 PF 손실은 국민 손에 떠넘기려는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형 측의 벼랑 끝 전술이 일정 부분 허용된다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등 주요 10대 건설사의 PF 보증 채무 또한 같은 방식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동산 건설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까지 전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태형건설의 모랄 해저드를 용인할 경우 다른 건설사가 동시에 PF 부실을 덮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해 시장의 신뢰를 잃고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정부 PF 대응 정책 자금인 90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170조 원 규모의 대출 잔액이 일시에 몰리며 건설사 부도가 확산될 것이고 PF 보증을 선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등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총 부동산 위험 노출액인 750조 원까지 부실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태형건설의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PF 금융붕괴가 592조 원 규모의 비은행권 금융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고
750조 원 은행권 금융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협박이 성공하는 선례를 남기거나 다른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태영 측의 회장 일가 사제 출연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태영이 법정 관리에 돌입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